그게 날 좋아합니다. 이야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는다면 혹시나 당신에게도 제가 체험한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영감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묘한 경험을 한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발단은 장마철에 빨래방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장마철에는 빨랫감이 항상 잔뜩 쌓이고 집에는 건조기도 없기 때문에 한밤중에 근처의 빨래방에 갔습니다. 세탁과 건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빨래방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그러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음악을 들으면서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멍하게 있었는지 문득 문이 열릴 때 나는 벨소리에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나 말고도 이 밤에 이런 곳에 오는 놈이 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점을 알게 됩니다. 우선은 제 이어폰은 주위의 잡음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어 음악을 들을 때면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벨소리가 들렸는지, 그리고 돌아보니 실내에는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았고 입구문도 닫혀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기분이 나빠졌지만 영감이 있는 저로선 보통 그 정도의 일은 꽤 있어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 후 다시 밖을 바라보니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장마철 한밤중에 폭우 속에서 홀로 말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인지 자세인지가 너무 이상합니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 등을 뒤로 젖혀 90도 정도 꺾은 자세에 머리카락을 아래로 늘어뜨린 모습으로 반보 정도씩을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자주 봐서 그런지 마주칠 때는 그리 놀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엄청 놀라서 잠시 동안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타이밍도 좋게 세탁이 끝났다는 신호음이 울려서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우와, 오랜만에 놀랐네. 안 보인 척하고 잽싸게 돌아가자 라고 생각하며 빨래들을 봉투에 쑤셔넣고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되었을 때의 쿵쾅대는 가슴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때는 그 여자는 이미 없어진 바람에 조금 안심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던 길에서 있던 일입니다만 길에는 가로등과 커브길에 반사경이 있는 지점이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 밤이라 차가 오는지를 보려고 반사경을 바라봤더니 커브길 앞쪽에서 그 여자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의 그 자세로 머리카락을 아래로 늘어뜨린 자세 그대로 슥슥 그것을 땅에 질질 끌듯이 걸어옵니다. 으아! 쫓아오잖아! 패닉이 되어버려 엉겁결에 방향을 바꿔 미친 듯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고 그날 밤은 자지도 못한 채 나를 세웠습니다. 낮에는 조심하면서 움직였는데 그 여자는 특별히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복도 쪽에 센서 등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저절로 켜지는 등이라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다시 꺼집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욕조가 한 곳에 있는 집이라서 샤워를 할 때는 욕실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문을 열어놓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복도에 불이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샤워 커튼 너머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 중 갑자기 복도의 불이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벌렁댔지만
수증기 때문에 센서가 반응해서 켜진 건가? 라고 생각되어서 샤워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 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까 말했던 그 자세 그대로 말이죠. 게다가 빨래방에서는 몰랐는데 그 여자 이상하게 키가 큽니다. 저는 180 정도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보다 훨씬 큽니다. 2m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모양을 한 것도 무섭고 집까지 쫓아 올라온 것에 화도 나서 참지 못하고 말을 시켜보고 맙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데? 왜 나냐고? 다른 데로 가줘. 부탁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네가 보인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들은 자꾸자꾸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한 채 눈을 제 쪽으로 돌린 그 여자는 시익하며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드디어네. 보이지. 라며 어린애 같은 높은 톤으로 웃으며 입을 엽니다.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욕실에서 알몸으로 눈이 떠진 저는 물건들을 챙겨서 집 문도 잠그지 못하고 친구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어디에 있어도 그 여자는 따라다니게 되고 맙니다. 집, 학교, 알바하는 곳, 밤에 조깅을 할 때까지 장소 불문하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영향인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몸이 아파지는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여자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저기, 나 보이지? 왜 안 보이는 척해? 날 봐. 같은 제 주의를 끄는 것 같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는 내용을 말했었습니다. 빨래방에서도 욕실에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알아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안 보여. 다음, 어디? 안 보여. 다음, 어디? 그런 말을 합니다. 제 생각엔 제가 계속해서 무시하니까 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음 대상을 찾는 게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이 여자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저처럼 귀신이 좋아하게 되거나 귀신에게 쉬거나 해야 이런 무서운 경험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길에서 흰 원피스를 입고 위로 몸을 젖힌 자세로 머리카락을 아래로 늘어뜨린 2m 정도의 큰 키의 이상한 여자를 봐도 절대로 그 이상 더 보면 안 됩니다.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지금은 아직 제 뒤에 있습니다만 그 여자는 다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뒤에서 보이지?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여자가 찾는 다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되지 않도록 마음 깊이 빕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